돈은 내겐 짐일 뿐이었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될 수 있지. 어두운 새벽길,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려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때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마음을 품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충격적인 반전 실화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옆자리가 텅 빈 지 벌써 10년째지만 여전히 혼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75의 주름진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살리며 달려온 간호사의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죠. 손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쟁 때 부상병들을 돌보던 시절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첫 번째 폐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 옆에 쌓여 있었죠.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깨끗한 박스들을 펴서 리어카에 실었죠.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은 것들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 불이 켜져 있었죠. 오경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새벽부터 가게를 여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입도 가벼웠죠. 어머, 최할머니 또 나오셨네? 경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경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경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옆집 박씨 아줌마도 나왔죠. 김씨 할아버지도 담배를 피우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다들 좀 보세요. 간호사로 평생 일했다는 분이 이 나이에 폐지나 줍고 다니시네. 박씨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도 없으시니 이렇게 사시는 거겠죠. 불쌍하다 못해 꼴사납네. 경자의 말에 박씨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돈이라도 좀 모아두셨으면 이 나이에 이러실까.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말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불쌍해서 못 보겠네. 경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저를 향해 흔들었죠. 마치 거지에게 동전 던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세 번째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폐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수거 장소는 시장 근처였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박스가 많았죠. 꽤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은 좋았죠. 오늘도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힘드시죠?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이름표를 보니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니까. 도윤이 리어카를 밀어주려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같은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도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보였죠. 젊은이, 일이란 게 다 똑같아요. 당신도 택배 일 하느라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부심이요? 하루 14시간 일해도 월세 내기 빠듯한데. 저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5번째 장소는 학교 앞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버린 우유팩과 종이들이 많았죠. 하나하나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제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최말순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이었죠. 이장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번 경로잔치 오실 거죠? 네, 가야죠. 이장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경자 씨가 자꾸 할머니 험담을 하고 다녔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의 험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가 견뎌온 것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6번째 장소는 병원 근처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병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옛 생각이 났죠. 하얀 가운을 입고 병동을 뛰어다니던 시절이 말입니다. 간호사님, 응급 환자입니다. 귓가에 옛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모자랐습니다. 시골 병원이라 의사도 부족했고 간호사는 더 부족했거든요. 7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가득 찼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최 간호사님, 오늘도 많이 모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저울에 올려진 폐지들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1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았죠. 적은 돈이지만 틱을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만 원입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돈을 건넸습니다. 조금 더 얹어준 것이었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경자가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까 그 할머니 봤어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맞아요. 간호사였다면서요? 돈 관리를 못했나 봐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했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가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땅을 판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 약속 꼭 지킬게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같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야 하죠. 사람들의 비웃음도 들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경로잔치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폐지를 줍지 않는 날이었죠. 깨끗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이었는데
아직도 곱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정돈됐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가난해 보일지라도 품위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특히 부자 집 할머니들은 금반지며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어머, 최 간호사님도 오시는군요. 정씨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연민이 섞여 있었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이장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요.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앞쪽 테이블은 이미 경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할머니도 오셨네요. 경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앞자리 비어 있는데 이장님이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뒤쪽이 편해요. 구석 자리에 앉자 옆에 김씨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죠. 저희 테이블에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만 모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이 상에 올랐죠.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자 테이블과 저희 테이블의 음식 양은 확연히 달랐죠. 역시 경자 씨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자가 이번 경로잔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두가 경자에게 아첨했습니다. 경자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네요. 맞아요. 경자 씨는 정말 마을의 보물이에요. 경자가 으스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저에게 돌렸죠. 그런데 최할머니, 간호사 하셨으면 연금이라도 나오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나옵니다. 조금이지만요. 조금이라니 얼마나 되시는데요? 경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생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면서 폐지는 왜 주우세요? 경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박씨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간호사였으면 돈 좀 모았을 텐데 다 어디다 쓰셨나 몰라요. 경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빚이라도 지고 도망갔나? 아니면 사기라도 당했나?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과 조롱이 뒤섞였.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이 나이에 폐지나 줍고. 경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고기라도 사 드시라고. 5만 원짜리 지폐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동전 던지듯이 말이죠.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집어 경자에게 돌려줬죠.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경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어머, 자존심은 있으신가 보네. 폐지 주우면서도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죠. 옆에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위로가 고마웠죠. 식사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경자는 계속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죠. 틈만 나면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화제를 돌리려는 누군가의 말에 다들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쌀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도 경자 씨는 걱정 없겠네요. 슈퍼도 잘 되고 경자가 다시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열심히 일한 데 가죠.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다시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죠.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경자도 나가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최할머니도 한 곡 하시죠. 이장님이 권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대신 부를게요. 김씨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휘청거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죠. 옛 가요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박수를 받고 돌아온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제가 아는데요. 간호사님이 예전에 우리 마을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옛날 일이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님 덕분에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무료로 간호해 주셨잖아요. 김씨 할아버지의 말에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최 간호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경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분이면 뭐해요. 결국 폐지나 줍고 사는데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장님이 만류했지만 저는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이 답답했던 게 조금 나아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 왜 가진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할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이니까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뿐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죠. 제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로 간호해준 환자들, 약값을 대신 내준 가난한 이웃들, 학비를 도와준 아이들, 수십 년간 적어온 이름들이 빼곡했죠. 여보, 오늘도 조롱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아니까요.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되겠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내일은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야 하죠. 경자 같은 사람들의 조롱도 계속 들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게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새벽을 위해서였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말순아, 조금만 더 힘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심상치 않았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지만 우산도 없이 나왔죠. 리어카를 끌면서 우산을 쓰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첫 번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죠. 순식간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점퍼가 금세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폐지가 젖어서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고물상에서 값을 깎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젖은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었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 골목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택배 트럭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며칠 전 만났던 한도인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고 택배 박스들은 빗물에 젖고 있었죠. 청년, 괜찮아요?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도유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도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비에 젖은 택배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끝이네요. 택배 다 젖었으니 물어줘야 해요. 이번 달 월급도 못 받겠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못 본 척 지나갔죠. 비를 피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일어나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도윤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리어카에 있던 비닐을 꺼내 택배 박스들을 덮었죠.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할머니도 비에 젖으셨는데 괜찮아요. 나는 늙은이지만 당신은 젊잖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손수건으로 도윤의 무릎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파스를 꺼내 붙여줬죠.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늙은 몸이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죠. 할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남았을까요?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죠. 울지 마요. 남자가 그렇게 쉽게 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도윤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진 것 같았죠. 할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도 못 갔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하루 14시간씩 일해요. 도윤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가슴 아팠죠.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가난하다고 떠났죠. 이제 30인데 모은 돈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청년,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제 손과 비슷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살아봐서 알아요. 저도 젊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쟁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도 졌었죠. 저는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일했고 계속 살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는 지금도 폐지를 주우시잖아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도윤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도윤을 트럭으로 데려가 앉혔죠. 잠깐 쉬어요. 비가 좀 그치면 다시 일하면 돼요. 할머니는요?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도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골목에서 또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죠.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어카에서 비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덮어줬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고마워하는 그를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비닐 한 장이 아까웠지만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때 경자가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췄죠. 어머, 할머니 비를 다 맞으셨네요. 그러다 병나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비 맞으며 폐지나 주고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네. 경자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자 같은 사람의 동정 따위 필요 없었으니까요.
5번째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죠. 비를 너무 오래 맞은 탓인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쉬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죠. 택배 일을 마치고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도윤이 자기 점퍼를 벗어 제게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할머니, 제가 리어카 끌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도윤이 리어카를 끌고 저는 옆에서 걸었죠. 할머니, 아까 제게 해주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게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눈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기뻤죠.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요. 이제 가서 일하세요. 젊은 사람이 일해야죠. 도윤이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었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했죠. 침대에 누워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 온 뒤의 무지개처럼 고난 뒤에는 희망이 있다고 믿었죠. 도윤 같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를 바랐죠.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살아갈 거예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겁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갈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언젠가 큰 의미가 될 거라는 믿음이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마을 방송이 울렸죠.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중요한 발표라니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글쎄, 시청에서 사람이 왔다던데. 저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경자와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곧 이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시청 공무원인 것 같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인 것 같았죠. 우리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우리 지역 장학회에 거액을 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이라니 얼마나 되는 걸까요? 시청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교육지원과 김영수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영수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최말순 어르신께서 우리 지역 장학회에 1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한 것 같았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폐지 줍는 저 할머니가. 경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이건 말도 안 돼. 사기야. 경찰 불러야 해. 경자의 외침에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30억이라니.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김영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최말순 어르신께서
3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기부했습니다. 회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어떻게 그런 돈이? 경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영수 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죠. 전부라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최 어르신의 전 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30억이 전 재산이라니. 그럼 이제 뭘로 사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할머니, 그럼 이제 뭘로 사세요? 정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금이 조금 나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폐지도 계속 주울 거고요. 폐지를 왜 계속 주우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죠. 경자가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박씨 아줌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후회와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최 어르신은 특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랐을 뿐입니다.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그랬죠. 최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젊은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게 제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이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경자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거죠.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경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서는 미움보다 강한 법이니까요.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최 어르신께 명예시민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이름도 최말순 희망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떠들썩한 건 싫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30억을 기부하고도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한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주울 거고 여전히 검소하게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드디어 했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웃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갔죠.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멈출 이유가 없죠.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새벽 거리를 걸으며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기부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지만 제 일상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경자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정말로 30억을 기부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폐지를 주웠습니다.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을 지나며 평소처럼 일했죠. 경자는 계속 저를 미행했습니다. 세 번째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울렸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최말순 여사님, 오늘 오전에 약속 잡으신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폐지를 정리하고 돈을 받았죠. 2만 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점퍼가 아닌 깨끗한 정장이었죠. 거의 입지 않아서 옷장 깊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도 경자가 따라왔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게 다 보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대접이었죠. 최 여사님, 어서 오세요. 은행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VIP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자는 은행 로비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게 여기서도 보였죠. VIP실 문이 열리자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마지막 서류 정리하러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장이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죠. 이번에 배당금과 땅 매각 정리된 것 서류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죠. 주식 배당금 5억, 땅 매각 대금 10억, 정기예금 만기 15억, 모두 합쳐서 30억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다 기부하실 건가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는 게. 은행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선뜻. 은행장이 감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최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더 따뜻해집니다. 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피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경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경자가 다가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죠.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경자 씨, 왜 그래요? 제가 봤어요. 은행장님이 직접 VIP 경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큰 돈을. 저는 경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제가 그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온 거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경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죠.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자가 은행에서 본 일을 다 퍼뜨린 모양이었죠. 최 간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어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대접하며 이야기했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생 아끼고 저축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30억이라니 남편이 남긴 땅도 있었고 주식 투자도 조금 했어요. 운이 좋죠.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죠. 은행 금고에 있던 서류들,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 밤낮 없이 일한 대가였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땅, 그것도 팔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죠. 이제 제게 남은 건 작은 집과 약간의 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여보, 우리가 꿈꾸던 일을 드디어 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라 믿었죠. 그날 밤 경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거라도 드려야 해요. 경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할머니가 폐지 주우실 때마다 비웃고 그만해요. 다 용서했어요. 저는 경자를 안아줬습니다. 경자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죠. 경자가 돌아간 후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꿈속에서 많은 얼굴들을 봤습니다. 제가 도왔던 사람들, 장학금을 받게 될 아이들, 그리고 남편의 미소, 모두가 저를 향해 웃고 있었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갈 거예요. 폐지를 주우며 제 삶을 살아갈 거죠.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검소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가 25살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고아들이 넘쳐났고 부상병들이 고통받고 있었죠. 저는 작은 시골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의사는 단 한 명, 간호사는 저 포함 3명뿐이었죠. 간호사님, 응급 환자입니다. 그날도 누군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전쟁고아 5명이 실려왔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퀭한 눈,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낼 사람이 없었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달 월급을 모두 아이들 치료비에 썼죠.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서 한 달 내내 병원 식당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살이 붓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퇴원할 때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 누나, 고마워요. 나중에 크면 누나처럼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 아이의 이름은 김정수였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니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은 저와 양복을 입은 남편. 사진관도 못 가서 동네 사진사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지만 똑똑해서 사범대학을 나왔죠.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나 우리 아이는 못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자. 결혼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학생들을 무료로 과외해줬고 저는 병원비 없는 환자들을 돌봤죠. 198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간호사가 됐을 때였죠. 월급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꾸준히 했죠. 여보, 우리가 모은 돈으로 나중에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새 옷 한 벌 안 사고 모든 걸 아꼈죠.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199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교장이 됐을 때였죠. 저도 간호부장이 됐고요. 수입이 많이 늘었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에 살고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했죠. 그 무렵 우연히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었죠. 우량 기업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20년이 지나니 그 주식들이 큰 가치가 됐죠. 200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절이었죠.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저도 곧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말수나 우리 이제 곧 꿈을 이룰 수 있겠다. 남편이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죠. 평생 아끼고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죠. 폐암 말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치료받아요. 돈은 얼마든지 써도 돼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이 돈은 우리 약속대로 써야 해.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의 통증 치료만 받았죠. 6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말수나, 우리 약속 꼭 지켜줘. 이 돈으로 아이들을 도와줘. 그리고 폐지 주우는 것도 계속해. 그게 우리의 삶이었잖아.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그날부터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일이었거든요. 주말마다 둘이서 리어카를 끌고 다녔죠. 그 돈으로 동네 아이들 학용 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됐죠. 10억에 팔렸습니다. 주식도 계속 올랐고 예금 이자도 쌓였습니다. 그렇게 30억이 모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한 돈, 남편이 남긴 유산, 투자 수익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었죠.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죠. 여보, 드디어 우리 꿈을 이뤘어요. 남편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고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푸른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갈 시간이었죠. 리어카를 끌고 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었다는 것을. 여보, 오늘도 함께해요. 마음속으로 말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봤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일이었죠. 한 장 한 장 폐지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일도 의미가 있다고,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는 일이라고.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었죠. 오늘도 나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할머니처럼 남을 돕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구나 싶었죠. 그래요. 함께해요. 도윤과 나란히 걸으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추억이 되고, 현재는 계속되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에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택배 트럭이 지나갔죠. 한도윤의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트럭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 트럭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전에 비 오는 날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도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 기부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으셨는데 저는 젊은 놈이 포기하려고 했다니. 도윤이 깊게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더 열심히 일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제 성실함을 인정해줬어요. 이번에 정직원이 됐습니다.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죠.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말순 희망장학재단에서 제 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이 없어졌죠. 도윤의 동생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있었군요. 네, 고3이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가 조용히 계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렸어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죠. 존경하는 최말순 할머니께 저는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었죠. 동생에게 전해주세요. 꿈을 꼭 이루라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꼭 전하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넘쳤죠. 청년,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이 있으니까요. 도윤이 트럭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할머니, 제가 동료들이랑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할머니 폐지 줍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은 못해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죠. 그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같이 해요. 대신 번 돈은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최말순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정민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용건을 물었죠. 제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할 뻔했죠. 김정민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년 전 어떤 분이 익명으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장학금이 선생님이 주신 거였더라고요. 병원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몇몇 학생들에게 몰래 장학금을 준 적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네요. 잘 됐다니 기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제 고향의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김정민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0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렇게 큰 돈을 선생님이 30억을 기부하셨는데 저는 10억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기부할 겁니다. 김정민 씨가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저도 이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정민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도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다니. 저녁이 되어 뉴스를 보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30억 기부라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최말순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소액 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인터뷰하는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기부하셨는데 저라도 조금씩 보태야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기부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도윤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토요일이 아닌데 못 기다리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고 싶어서요. 젊은이들이 리어카와 장갑을 준비해 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죠. 다들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요. 고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뿌듯해요. 함께 폐지를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움직임은 빨랐죠. 금세 리어카가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모은 폐지 판돈은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 사드리는 데 쓰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요. 작업을 마치고 고물상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주인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오늘은 도우미가 많네요. 네, 젊은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고물상 할아버지가 돈을 계산하다가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오늘 것은 제가 2배로 쳐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받아주세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평생 고물상 하면서 번 돈인데 이런 좋은 일에 쓰이면 좋겠어요. 결국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죠. 이 돈으로 반찬 많이 살 수 있겠어요. 할머니랑 같이 전달하러 가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반찬을 사서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받는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네. 최 간호사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나눔은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죠. 도윤과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젊은이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의 열정과 선한 마음을 보니 미래가 밝아 보인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감사하다.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빛을 내고 있었죠. 우리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작지만 밝은 빛이었죠. 저는 기부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주최하는 최말순 희망장학재단 출범식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시청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된 100명의 학생들이었죠. 앞자리에는 경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죠.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 보였죠. 할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경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시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에 있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분의 노블한 기부로 100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죠. 장학증서 수여식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증서를 받았죠. 그 중에는 도윤의 동생 도현이도 있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학부모들도 많았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이제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져요. 공부는 좋아하는데 미래가 막막했죠. 그런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꿈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이어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의 기부에 감동받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추가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기부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경자의 이름도 있었죠. 5천만 원을 기부했더군요. 경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자인 척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최할머니처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경자가 저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50만 원요. 저는 매달 10만 원씩 정기 기부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추가 기부 약정이 10억을 넘었습니다. 대강당이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죠. 마지막으로 제가 단상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갔죠. 마이크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저에게 짐일 뿐이었어요.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고, 그래서 나눈 것뿐이에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라 믿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 말씀대로 살게요. 진짜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꿈이 완성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이어갈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말순아, 정말 잘했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문을 나서니 뭔가 달랐죠. 골목 곳곳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저희도 같이 해요.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경자도 있었죠. 다들 이 새벽에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이 모여 환경정화 활동을 했죠. 모은 폐지를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2년 후에는 한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죠. 3년 후에는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줍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마을은 나눔의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는 없으신가요? 10억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아깝지 않으세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나눔은 계속 자라나요. 제가 뿌린 씨앗이 숲이 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진짜 부자시네요. 저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켰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서 진짜 부자가 된 이야기.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최말순입니다.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평범한 할머니죠. 다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보, 우리 잘했죠?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우리의 일을 이어갈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